자,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 스터디 3-1.html 느낌표 탭 눌러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오늘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넘버, 숫자형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 스크립트 이렇게 넣어놨고, 자, let 변수를 선언할 거야. a라는 값에는 1을 넣을 거야.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는 숫자형이죠. 넘버. 얘가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넘버가 나올 거예요. let b는 1 이렇게 넣으면 얘는 뭐로 나올까요? 얘는 문자죠. 스트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let c는 tru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true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불린이죠. 불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불린이에요. let d는 false 이렇게 넣어도 얘는 불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undefined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복습 말고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한 줄 주석은 슬래시 2개 쓰면 되고요. 데이터 타입 복습을 해 보았고,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undefined입니다. 타입이 undefined. undefined는 값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 변수는 선언됐지만 초기화되지 않았을 때 undefined라는 값을 갖는다.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할당을 undefined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죠. 자, 예제를 만들어 보면 let a, b, c, d, e 이렇게 만들어요. 자, 변수를 만들었죠. 내가 e라는 변수를 만들게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자, 도큐먼트 콘솔.로그 a 라고 해서 콘솔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 넣었어요. a가 아니라 e입니다. 자, e를 넣었더니 콘솔 창 F12 눌러보니 undefined라고 적혀 있어요. undefined라고 적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 콘솔.로그, 자, 뭐라고 쓰면 돼요? type of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ype of a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얘의 타입은 a가 아니죠. 자꾸 a를 쓰지. e를 써주시게 되면 undefined라고 이렇게 진한 글자로 해서 나옵니다. 얘 확인은 undefined다.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반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undefined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그 데이터 타입이 undefined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값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는 undefined가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객체 속성에 접근을 할 때도 undefined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const person 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name은 톰을 넣었어. 이렇게 넣고,
자, 콘솔 통해서 콘솔.로그 자, 펄슨에 우리가 이름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름 우리가 에이지는 만든 적이 없거든요. 에이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에이지를 출력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undefined가 뜨죠. 자, 이랬을 때 존재하지 않는 객체 속성. 우리는 에이지라는 그런 객체 속성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키값을 만든 적이 없는데 지금 얘가 에이지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이런 값은 없어. 이렇게 해서 undefined가 나올 수 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함수가 값을 명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함수가 값을 명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자, 펑션이라는 함수를 나는 만들 거야. 어떻게 했던 것처럼 함수를 만들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은 greet이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 콘솔에다가 써줘. 뭐라고? 자, hello라고 적어줘. hello라고 적어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let result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하고 자, 콘솔 통해서 리절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에도 undefined, hello라는 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undefined로 나오게 됩니다. 값을 명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undefined를 반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리턴문이 있다면 뭘로 반환을 하는지 볼게요. 펑션 greet 1번을 만들 거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console.log hello라고 적었는데요. return 하고 hello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return 여기는 hi라고 쓸까요? hi라고 적을게요. hi라고 적어주시고 위처럼 return let result 1번 만들어서 그리트 함수를 1번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자, 콘솔 통해서 로그 리저트 1번을 하게 된다면 자, 하이라고 출력이 됐는데 얘의 타입은 알 수가 없으니 콘솔 통해서 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타입 오브 리절트 1번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얘네들의 타입은 자, 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하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스트링이다. 리턴 하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얘는 이 함수는 문자열 하이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let result 1번, greet 1번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함수가 하이를 반환함으로 result 1에는 뭐가 있어요? 하이가 저장이 되어 있죠. 하이가 저장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내가 type of result 1번은 하이는 문자열이잖아요. 하이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스트링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타입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함수의 내용이 숫자를 반환한다면
반환한다면, 함수의 내용이 숫자를 반환한다면, 자, 펑션 get number. 틀렸죠? 펑션 get number. 자, get 숫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만들겠다. return 11 이렇게 넣었어요. return 11 넣어놓고, 자, 콘솔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console.log type of get number. 자, 이렇게 넣으면, 자, 얘는 무엇을 나올까요? get number. 얘는 출력이 넘버가 나오겠죠. 넘버가 나옵니다. 함수의 내용이 객체라면 펑션 get user, 유저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return name은 최 이렇게 썼어. 넣어주시고, 얘도 콘솔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console.log type of get user라는 함수를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여기는 name은 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객체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불린 값을 넣는다면, 함수의 내용이 불린이라면, 함수의 내용이 불린이라면 function is active. 자,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만들 때는 이제 뭐 동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름, 유저의 이름을 가지고 와, 숫자를 가지고 와, 뭘 하는 건지에 대한 함수인지를 적어주시면,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return true, return true 이렇게 넣어놓고, 자, 확인을 합니다. is active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 true 값이 들어가 있죠. true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배열도 만들 수 있어요. 함수의 내용이 배열이라면, 자, function get array, array가 배열이에요. return 해놓고, 배열 만들 때는 무슨 가로? 대가로 1, 2, 3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띄어쓰기 하고 해주시고, console.log 라고 해줘서 get array. 일단 get array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get array. 자,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여기 안에는 지금 3개가 들어있어. 뭐뭐 들어있냐면 1, 2, 3이라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프로토타입에는 array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자, 얘를 array, get array를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타입도 확인을 하게 되면 get array를 타입도 확인을 해봅니다. 타입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얘는 우리 배열은 오브젝트로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얘는 오브젝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열은 오브젝트로 나오고 있고요. 자, 함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함수로 출력이 되게 할 거예요. 함수로 나오는 거를 할 거예요. function get function, 함수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만들겠다. return function,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return 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return 쓰고 I'm a function,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 이것의 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 자, get 펑션에서 펑션을 가지고 왔죠, 지금요. 이 리턴 해놓고 펑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은 펑션이 데이터 타입은 펑션이 출력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한 3개 정도 더 있는데 3개 더 볼까 말까 볼까요? 널입니다. 널도 우리가 이제 반환을 할 수 있죠. 널이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널 함수의 내용이 널일 경우 펑션 get 널 이름을 get 널 이렇게 놓고 return 널 이렇게 널이 지금 들어가 있어. 이 안에 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자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get 널 해주시고 타입도 get 널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게 되면 자 얘는 널이 출력이 돼. 저 출력은 널을 하는 거죠. 널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해서 얘는 버그다 라고 했었어요. 오래된 자바스크립트의 버그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다음은 심볼입니다. 심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펑션 get 심볼 넣어주시고 return 심볼 id symbol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콘솔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get 심볼 여기다가 바꿔주시고 여기도 get 심볼로 바꿔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심볼은 자 출력을 뭐라고 했어요? 심볼 id라고 출력을 했고요. 심볼 id라고 출력을 했고 자, 데이터 타입은 심볼로 나오게 됐습니다. 심볼은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얘는 여기다 쓰자. 심볼은 고유한 식별자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ES6 버전 15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아마 이 심볼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 인트 큰 숫자 빅 인트입니다. 빅 인트 자 펑션 get 빅 인트 넣어주시고 return 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큰 숫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해놓고 뭐 n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숫자를 입력을 해 놓으시고 다음에 콘솔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빅인트 함수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얘네들은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나오고 자, 맨 아래에 출력은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되었고요. 출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빅 인트로 나오게 된다. 빅인트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얘는 아주 큰 정수를 다루기 위한 타입입니다. 얘네들은 둘 다 이제 최신 데이터, 이 빅인트하고 심볼은 최신 데이터 타입인데요.
넘버하고 스트링하고 불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빅인트는 일반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아주 큰 정수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넘버는 약 9,000조까지만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빅인트는 9,000조보다 훨씬 큰 숫자를 정확하게 저장을 하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인트를 쓰실 때는 맨 끝에다가 이렇게 n을 붙여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빅인트하고 넘버는 혼합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원래 숫자와 숫자를 더하면 산술 연산이 되잖아요. 빅인트도 뭐예요? 숫자잖아요. 정수를 다루기 위한 타입이잖아요. 아주 큰 숫자를 다루기 위한 건데 이 빅인트는 이제 여기 안에 맨 끝에 n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빅인트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넘버랑은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빅인트를 넘버로 바꾸던지 넘버를 빅인트로 바꾸던지 이렇게 바꿔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럼 빅인트는 언제 쓰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고정 소수점을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정확한 아이디라든지 아주 큰 숫자를 다룰 때 이 빅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볼도 했는데 심볼은 절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고유한 식별자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심볼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객체의 속성 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키와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설명을 위한 문자열인 거지 심볼 자체의 고유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 타입의 넘버랑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 그다음에 불린 논리 데이터 그다음에 undefined 데이터 그다음에 null 데이터 그다음에 뭐 타입 오브 얘네들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타입 오브에 대해서 모두 보았고요. 이번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